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 이슈를 기자들 그리고 또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심층 분석합니다. 투데이 매거진 오늘 순서는 김종배 시사펀치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MBC 출연 정말 오랜만이지 않으세요? 2011년에 그만두시라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한 근 7년 만이네요. 네. 이 상암 사옥은 처음 와보는데 여의도 있을 때까지만 출연을 했었으니까 너무 웅장하고 안 미로 같습니다. 너무 커가지고 찾기가 힘듭니다. 네. 앞으로 이 시사 이슈 문제 아주 재미있고 간단하게 좀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 다스 문제 갖고 오셨는데 그렇습니다. 이 다스는 누구 겁니까? 라는 말이 화제가 될 정도로 사람들 관심이 많은데요. 저도 좀 들여다봤는데 복잡하긴 복잡하더라고요. 어떻게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보기 나름인데요. 복잡하게 보자면 끝이 없고 네. 그러니까 밤을 새워도 끝이 없는 사안이 아마 이 문제일 것 같고요. 간단하게 보면 아주 핵심 문제는 하나입니다. 다스는 누구 거냐? 네. 더 대놓고 이야기하면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냐 아니냐. 이 그렇죠. 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보면 의외로 줄기는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주였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송년 모임을 가진 자리에서 네. 이 전 대통령에게 기자가 직접 질문을 했어요. 다스는 누구 건가요? 그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와서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자, 지금 다스 그 국민들이 지금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다스는 누구 거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런 아닌데 물을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에게 한 말씀. 네. 이명박 대통령이 당사자니까 확실히 그냥 얘기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요. 다스는 누구 거냐라는 질문은 사실은 어제 오늘 된 이야기가 아니라요. 10년 넘게 계속 질문을 해왔는데 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대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데 네. 그것이 현재로서는 검찰 수사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사가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수사도 여러 번 했었고 현재 또 고발이 접수된 것도 있죠. 여러 갈래의 수사가 있었는데 굵직한 것만 추려도 3개가 있는 게 네. 2007년 대선 막판에 검찰이 수사를 했었습니다. 또 2008년 초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또 특검이 발동이 돼서 정호영 특검팀이 또 뒤진 적이 있었고요. 그렇죠. 2012년 말 역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였는데 이때 또 내곡동 사저특검이 발동이 돼가지고 뒤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수사, 굵직한 세 수사 모두 무혐의 그리고 알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으니까 네. 계속 이게 미궁에 빠졌던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최근 들어서 고발건이 2건이 다시 추가로 접수가 돼서 검찰 수사가 아마 다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발생했던 그 2건의 고발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 건은 12월 7일에 참여연대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2곳에서 고발을 했는데요. 네. 고발 대상은 다스의 회장인 이상은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이죠. 네. 그다음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실소유주.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 포인트가 되는 그 대상이 되겠고요. 네. 또 한 명이 정호영 전 특검인데 무슨 이야기냐면 그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다스에서 120억 원 규모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검은 돈이 포착이 됐고 당시 정호영 특검팀에서도 이 사실을 포착을 했는데 네. 정호영 특검팀에서 이것을 그냥 단순 횡령 사건으로 덮어버렸다. 수사 결과에도 포함을 시키지를 않고 그냥 덮어버렸고 그래서 정호영 전 특검 같은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가 있다. 그래서 네. 고발을 한 거고요. 네. 성명불상의 실소유주나 이상은 씨 같은 경우는 횡령 및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 해서 검찰에 고발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또 고발된 또 다른 한 건은 BBK 김경준 씨와 관련이 그렇습니다. 있죠. 이게 이제 그 시작은 BBK 주가 조작 사건이었고 주가 조작 사건에 이제 피해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내 돈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소송 막바지에 가서 피해자들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들 때쯤에 갑자기 김경준 씨 측에서 다스도 그때 투자를 했었는데 190억을 투자를 했다고 50억은 돌려받았고요. 140억을 못 돌려받고 있었었는데 이거를 그 김경준 씨 측에서 갚아버리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에 뭔가 있는 것 아니냐고 추적을 해봤더니 여기에 국가기관이 동원이 된 흔적이 있다.
그래서 당시 LA 총영사 등 그다음에 총영사 보고서를 쓰면 그게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민정수석실을 거쳐서 보고가 되는 이런 어떤 흔적이 있다고 해서 그 피해자들이 또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이 됐었던 건데 이것도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앞서 이제 다스의 이 문제의 핵심은 다스가 MB 것이냐 네. 이거라고 하셨는데 네. 이 두 고발건하고는 그럼 어떤 연관이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호영 특검팀에서 120억을 찾아냈는데 120억이라고 하면 이게 만약에 비자금이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단순 횡령 사건으로 본다고 해도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횡령액이거든요. 네. 근데 정호영 특검팀에서 내린 결론은 그냥 경리부의 말단 직원이 혼자 했다. 그래서 그냥 토해내라라고 하고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만약에 이 그 정호영 특검팀의 결론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정호영 특검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특검법에 수사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건은 수사 범위가 아니어서 그냥 검찰에 넘기고 말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검찰에 넘겼는가 안 넘겼는가 수사 자료로 네. 이것도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정상적으로 했던 수사 결과에서 이러이러한 돈이 밝혀졌지만 이거는 수사 범위가 아니라 일단 저희는 여기서 스톱을 했고 검찰로 넘겼습니다라고 밝혔는데 그걸 덮어버렸다는 거죠. 이 의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그 누군가를 의식을 했다면 그게 누구겠는가라고 하는 상식적 의문에 지금 봉착을 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다스 투자금 회수 의혹과 실소유주 논란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건 더 간단한 문제인데요. 자, 내 돈 떼어갔으니까 돌려달라고 해서 전형적인 민사 사건 아닙니까? 횡령 사건이고 그다음에 금융 사건이고 주가 조작은 금융 사건이고 내 돈 돌려달라고 하는 건 민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국가 기관이 동원이 됐다면 영사관이 동원이 됐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동원이 됐다면 그걸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 제기된 의혹이 사실이라면 사실이 규명이 돼야 되는 건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단가 그것도 국가기관이 청와대하고 직결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것은 또한 상식적인 것이니까 이 문제도 풀어달라는 것이죠. 그럼 정리하자면 이 두 고발건을 수사를 하다 보면은 네. 자연스럽게 이제 실소유주가 밝혀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문제는 그럼 과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제는 그 문제겠네요. 여기서부터가 좀 복잡해지는데요. 그러니까 12월 7일에 참여연대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고발을 했는데 2주 동안 수사를 진척을 안 시켜요. 네. 처음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일부로 배정을 했는데 수사 진척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가 시작이 되려면 고발인을 불러서 왜 고발했는지 취지조사부터 해야 되는데 고발인을 안 불렀거든요. 이때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온 게 지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문제의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검사였었습니다. 근데 서울중앙지검 수사의 어떤 그 최고 지금 사령탑으로 앉아 있으니까 네. 혹시 윤석열 지검장을 의식을 해서 일선에서 지금 수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 내지 걱정이 있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BBK 주가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고발했다는 사건은 첨단 범죄 수사 일부로 배정이 됐는데 이 부장검사도 정호영 특검팀에 파견 나갔던 검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게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었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에 전격적으로 참여연대고 민변이 고발한 사건은 서울 동부지검에 서울중앙지검이 아니고 네. 서울 동부지검에 전담 수사팀을 꾸리겠다라고 밝혔는데 뭐 그러면 일단은 좀 걱정은 덜었죠. 네. 근데 두 번째 걱정이 시간인데요. 정호영 특검팀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게 2008년 2월 21일이고 이 공소시효가 10년이라고 합니다. 특수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네. 그러니까 아직 2달도 안 남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간 싸움인데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벼락치기가 시험 공부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수사도 벼락치기로 돼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라고 하는 걱정. 여기다 또 한 가지. 특검은 줄임말이고 풀면 특별검사 아닙니까? 검찰이 특별검사를 직무 유기 혐의로 만약에 기소를 한다라고 하면 제 기억으로는 전례가 없는 그러네요. 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걱정. 이게 있는데 그나마 좀 하나 이제 그 봐야 되는 것은 수사의 외적 환경이 바뀌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제가 굵직한 수사 3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전부 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세가 등등할 때 있었던 것이고 이번은 정권이 바뀌면서 그 권력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이 다른 정치적인 눈치는 보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조성이 됐다. 그러니까 뚜껑이 열리면 그 결과를 좀 기다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플란다스의 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네. 플란다스의 개와 뭐 비슷해서 좀 솔깃하기도 한데 어떤 그건 용어인가요? 이제 애니메이션 플란다스의 네. 개고 이건 플랜다스의 개고 이제 플랜 계획이라고 하고 네. 다스. 그다음에 가이가 아니라 겨일. 그러니까 개 모임할 때 개가 되는 건데요. 이거는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실소유주가 누군지 좀 알아야겠다. 근데 알려고 하면은 방법이 소액 주주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스에. 그런데 이 다수의 주주 구성을 보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은 씨하고 처남이었던 김재정 씨가 거의 반반의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처남 김재정 씨가 2010년에 돌아가십니다. 사망을 하고 그 부인이 이제 이걸 상속을 받는데 상속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상속세를 돈으로 안 내고 다스 주식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지분율 20% 가까운 주식을 그러니까 국세청에 이걸 상속세 대신 내겠습니다 하고 냈는데 이거를 이제 그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해서 이제 환금 돈을 바꾸게 되는 건데 이때 공매를 할 때 이 3%의 지분을 사들이자. 그러면 소액 주주가 돼서 주주총회도 참석을 했고 또 회계장부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소유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주가 돼가지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돈을 모으자. 공매에서 주식을 살 수 있는 돈. 그래서 3주 만에 150억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공매 처분에 들어가면 바로 3%의 지분을 확보하겠다. 이 움직임이니까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면 또 여기서 이 경영 논리로 회계장부에서 뭐가 밝혀질지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네. 되겠죠. 자, 다스는 누구 건지 곧 밝혀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됩니다. 오늘 시사펀치 김종배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